자,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아까 했던 경우의 수의 합법칙, 순화해서 쓰면 좀 저급한 표현으로 노가다가 적합한 풀이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건 니네한테 연습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가 가볼게. 지금 얘가 P에서 Q까지가 진차적인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자, 잘 들어. 출발점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모두 한 가지가 됩니다. 자, 잘 들어라. 이따가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나. 아, 중학교 때 했댔지? 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어떻게 해? 얘랑 얘랑 더해서 두 가지. 그 여기는 몇 가지일까? 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길이 없지. 올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밖에 올라올 수 없거든. 두 가지가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야, 문제 나중에는 막 이래. 여기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막 이런 나오나. 여기서 뭐 직진은 할 수 없지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이거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서 3. 얘는 얘랑 얘랑 더해서 5. 근데 야, 계산할 때 여기를 먼저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채워나. 이쪽 방향으로 채워나가는 거, 이쪽 방향으로. 왼쪽부터 채워나가든 밑에부터 채워나가든.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얘를 먼저나 얘를 먼저 그건 상관없는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5가지겠지? 여기는 9가지. 얘랑 얘랑 더해서.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서 14가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14가지. 여기는 28가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14가지. 두 개 더하면 42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42가지 경우의 수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 입체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서 볼게. 자, 정육면체 6개를 쌓아 올려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C, D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 여기를 지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모서리를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한 거니?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도 가능한 거지. 느낌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그 이것도 어떻게 노가다로 하느냐. 노가다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할게. 입체 도형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A, 그 다음 뒤쪽으로 들어가는 걸 B, 그리고 올라가는 행동을 C라 할게.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한 번 가야 되고 뒤로 들어가는 거 2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올라가는 걸 3번 해야 돼.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전체 6팩토리얼을 자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나누면 이게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근데 뺄 거야. CD를 지나가는 경우. CD를 지나가는 경우를 뺄 텐데 그럼 C를 거쳐간다는 얘기는 일단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이동한 후에 C에서 D는 무조건 가주고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니까 사실 요거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C까지 가면 무조건 이동해야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 자, 한 번에 3번. 한 번에 3번. 그래서 경우의 수 얼마? 4팩토리얼을 3팩과 1팩으로 나눠준 거. 요거만 빼주면 내가 원하는 C, D를 통해서 가는 방법의 수를 이제 빼서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되겠니? 자, 여기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순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대량 꺼지네. 야. 자, 오늘 그러면 일단 빨간색이니? 여기? 봐봐. 네. 오케이.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순열의 4번째 주제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설명해볼까? 야, 봐봐. A하고 B하고 C, D가 있다?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제 5팩토리얼. 처음에 누가 올 것인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해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인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서로 구별을 할 수 없는 같은 놈들이 있는 경우에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해보려고 하냐면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과연 몇 가지일까? 자, 일단 이게 첫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야 오늘 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는 게 수월할 거야.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봐. 자, 내가 얘를 일렬로 나열하다 보면은 얘랑 얘랑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냐면 얘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 같은 건데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얘를 이제 일렬로 나열해보려고 하지. 그럼 얘가 사실은 같지만
다르다고 가정하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 몇 가지냐면 120인가? 그러니까 120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경우수가 아니겠지. 그럼 얘네들을 나열한 그 수많은 경우 중에 자 보세요.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어. A1 예를 들어 B, A2, CD라고 하는 놈이 나올 거고 그럼 그 120가지 중에 어떤 놈 나올 거냐면 A2, B에 A1에 CD라는 놈도 나오겠지. 그 120가지 중에.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몇 가지다? 같은 경우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되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자, 원래는 A끼리 구별이 안 되는데 내가 구별이 가능하다 가정해서 나열한 경우 중에 얘하고 얘는 실제로는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얘를 지워버리든 얘를 지워버리든 둘 중에 하나를 지워버려야 돼. 즉 경우의 수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다가 또 나열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C, A1, A2 나오고 그 다음에 B, D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나열하다 보면 C, 그 다음에 A2에 A1에 그 다음에 BD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얘하고 얘도 사실은 같은 경우잖아. 사실은. 내가 따로 계산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뭐 한다? 나누기 2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나열되는 모든 120가지 중에는 같은 게 두 개씩 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A하고 A1, 2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구별할 수 없는 같은 거였다고 한다면 얘를 뭘로 나눠주냐면 2로 나눠줘야 내가 원하는 경우에서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돼? 다시 자 구별할 수 없는 A,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구하시오 라고 하면 120가지를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근데 이 2가 사실은 2가 아니라 2 팩토리얼이야. 왜냐면 두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이 예를 들면 니네가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야. 자, 선생님 이번에는 이게 A, A, B, C, D가 아니라 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냐면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들을 서로 다른 A라고 생각해서 나열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5팩토리얼 120가지 경우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 120가지를 나열하는 경우 중에 어떤 것들이 중복이 되냐면 A1, B, A2, C라는 놈이 자 A2, A3의 C 자 나열하다 보면 이게 나오겠죠? 근데 나열하다 보면 또 뭐도 나오냐? A1, B, A3, A2의 C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다 보면은 A2, 그 다음에 B, A1의 C, A3의 C도 나오고 그 다음에 A2의 B, A3의 A1의 C도 나오고 하다 보면 A3의 B, A1의 A2의 C도 나오고 나열하다 보면 A3의 B의 A2의 A1의 C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BC가 고정된 상황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 자 A만 그 순서가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 A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 그럼 사실은 이 6가지 경우가 사실은 한 가지 경우란 말이야. 그럼 경우의 수를 6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근데 그 6인 이유가 바로 문자가 3개였고 그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었기 때문에 걔로 나눠줘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볼게. 결론이야. 자, n개의 원소 중에 같은 것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걔를 나열하는 방법은 들어보세요. 마치 그 문자들이 전부 다 다른 문자라 생각해서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같은 개수마다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된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럼 몇 가지 예만 적어두고 개념 하나만 더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니네가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몇 가지 예를 적어두는 것이 니네가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 테니까 이건 적어도. 자, 예를 들어 A, B, C.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인데 자,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A, 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얘는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누는 거야. A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B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자 3개니까 3팩으로 나누고 2개니까 2팩으로 나눈다. 뭐 하나만 더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다. 그럼 8팩토리얼. 근데 A가 2개니까 2팩토리얼, B가 2개니까 2팩토리얼, C가 3개니까 3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다.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 방법의 수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설명한 김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특정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걸 잠깐 설명할 거야. 특정한 순서가 정해진 순열. 무슨 얘기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고 뒤에 이제 문제 나올 텐데 미리 개념 설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한꺼번에 설명할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바로 뭐냐면 진행이 되다가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와야 된대. 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B가 먼저 오면 반칙이야. 무조건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B가 나와야 돼. 그럼 얘를 나열하는 여러 가지 경우 수 중에 이 5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5팩토리얼 120가지 경우 중에 A가 먼저 나오고 나서 B가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B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 뭘 허용하지 않는다? 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만약에 A 다음에 B가 와야 된다. 특정한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5명이 밥을 먹는데 일렬로 서서 우리 급식할 때 이렇게 밥 먹듯이 일렬로 서서 밥을 먹는데 내가 최소한 얘보다는 먼저 먹고 싶은 거야. 다른 거랑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얘보다만 앞에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이거를 허용하지 않죠. 그럼 또 2가지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네. 근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C의 만약에 순서가 정해진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수가 6분의 1이 되겠다는 게 좀 이해가 돼? 봐봐. A, B, C의 순서가 요 D하고 E는 고정된 상황에서 6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A, C, B도 될 수 있고 A, B, C, A, B, C도 될 수 있고 A, B, C의 D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가겠구나. 그럼 B, A, C의 D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 A, B, D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C, B, A의 D도 될 수 있거든? 근데 A, B, C가 꼭 순서가 정해진다? 그럼 뭘 허용하네?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지? A, B, C의 순서가 정해지면. 그래서 세 문자가 만약에 순서가 정해진다.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또 줄어들죠. 근데 그 원리가 방금 했었던 같은 것인 순열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론 얘기할게. 어떤 문자를 나열하는데 특정한 문자들이 그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한다면 걔네들을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문자로 바꿔서 약간 치환 같은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야? 3팩토리얼 나누는 거 돼? 자, 끝까지 들어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이렇게 돼 경우의 수. 그런데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인 하나인 X, D, X, X 만약에 이 중에 뭐 이런 나열을 선택을 했다면 잘 들어. 네가 원하는 그 순서 있죠? A, B, C. 그럼 그거를 이제 나중에 X의 위치에 적어주면 되거든. 그럼 절대로 A하고 B하고 C의 순서는 바뀌지가 않거든. 그래서 특정한 문자들이 그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그럼 그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약간의 응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걔네들을 전부 다 기존에 있지 않은, 기존에 있는 DDD 이러면 안 되고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같은 문자로 놓고 나열한 후에 그 문자에 네가 원하는 그 문자열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전혀 아니죠. 고등학교 때 완전히 새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2가지 내용, 요게 이제 순열에서 니네가 마지막으로 기억해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뭐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 수작부 체크만 좀 하고. 자,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잘 설명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내가 겨울방학 때 이거 설명할 때 대충 설명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해가 된 눈빛? 아, 이게 이해를 쉬었구나 내가. 그 힘든 걸 내가 했어요. 자, 이제 대표형 19번부터 시작을 해서 순열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이제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 조합과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게. 자, 봅시다. 자, 이거 뭐 문제 내용을 이해했다면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8개의 문자를 나열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이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홀수 번째는 홀수를 나열하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홀수는 111,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이놈들을 어디에 배열하고 싶으냐면 여기 있는 홀수 번째 자리에 배열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머지 짝수 번째 자리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저기는 1, 1, 1, 3을 이 핑크색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 개수 4개인데 근데 그 중에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게 바로 1, 1, 1,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야 봐봐. 1, 1, 1, 4 문자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으면 3이 마지막에 오는 거, 세 번째 오는 거, 두 번째 오는 거, 한 번째 오는 거서 그냥 4가지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 쓰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각가지 경우의 수에 대하여 이번엔 짝수 번째 자리는 짝수. 자, 근데 짝수를 보니까 두 개씩 있어. 두 개씩. 그럼 여기는 이 위치에 4개의 짝수. 근데 그것이 두 개 서로 같으니까 그럼 쟤를 이곳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 한 다음에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같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씩이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단순하죠? 자, 내용만 알면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기 위하여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문제 물어봤던 바로 그거죠. 초코라떼 9개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데 L, H, E가 꼭 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는 L하고 A하고 T하고 E를 기존에 있지 않은 문자로 봐야 돼. 그럼 L, H, E. 자, 얘를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같은 문자라 생각해서 얘를 나열한 다음에 그럼 그 X에 네가 원하는 L, H, E의 순서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전체 9개, 9팩토리얼인데 자, 이미 같은 문자 O와 같은 문자 C가 있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건 C 때문에, 이건 O 때문에, 그 다음에 X 때문에 4팩토리얼 하면 끝. 되게 단순하지? 그러니까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은 그게 어렵지 않다. 되겠냐? 그지? 옛날에 이런 거 참 생각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지? 뭐 오래전 얘기지만. 자, 그래서 특정한 문자가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에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문자로 놓고 나열한 후 네가 원하는 그 문자열을 배열하면 된다. 자, 이런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저기서 LAT를 중복하는 거. 중복하는 게 아니지. 같은 거인 것처럼 생각한 거지. 같은 거인 것처럼. 거기서 4팩토리얼. 그치. 그래서 4개가 같으니까 4팩토리얼 하는 거지. 그래. 뭐 그 정도 질문은 괜찮아. 가끔 가다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양반.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봐라. 7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제일 앞에 0이 못 오지. 그럼 제일 뒤에 뭐가 와야 돼? 2나 0으로 끝나줘야 되지. 그러니까 경우들이 좀 다양할 거야. 뭐냐면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날 수도 있고 2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날 수 있고 일단 0으로 끝내서 3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날 수도 있네요. 0으로 끝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만약에 2로 끝난다. 그럼 뭘로 시작해서 2로 끝나? 0은 안 되고 1로 시작해서 2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해서 2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문자들을 나열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냐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건 아니야. 한번 봐봐. 야, 만약에 1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난다? 그럼 두 가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 생각해봐. 얼마야?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돼? 5팩토리얼 뭘 나누는데? 2팩토리얼 나누면 되지? 되겠어? 자, 1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면 두 개는 쓴 거니까 뭐 얘를 썼든 구별이 안 되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 1, 1, 2, 2,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번엔 2하고 0, 2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 그럼 2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면 이렇게 되지? 그럼 남는 숫자가 1, 1, 1, 2, 3이네. 그럼 걔를 이 사이에 나열하는 방법이 수는 얼마냐면 5팩토리얼을 뭘로? 3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3으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 그럼 3으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면 자, 얘로 시작하고 얘로 끝난다? 그럼 나머지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돼?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네. 좀 느낌 오니? 자, 그럼 밑에 이제 뭐 3가지밖에 안 남았죠? 그럼 1로 시작하고 2로 끝나? 그럼 1로 시작하고 2로 끝난다. 어떤 일이나 2를 사용하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문자를 가운데 나열하는 방법의 수 같은 게 1,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자, 2로 시작하고 2로 끝난다. 2로 시작하고 2로 끝나면 2로 시작하고 2로 끝나. 그럼 남는 게 5개인데 1이 3개니까 그 얘를 5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눠주고 3으로 시작하고 2로 끝난다 라고 하면 사용한 게 3이니까 남는 건 5개인데 그 중에 같은 게 3개. 그래서 얘를 3팩토리얼 나눠준다. 자, 이게 바로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니네가 뭐 생각해볼 부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아마 들 텐데, 그럼 이런 방법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안전해.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이런 난리를 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처음에 0으로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전체 짝수 개수가 있을 거야. 거기서 0으로 시작하는 짝수를 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 응? 그럼 전체 짝수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이 0으로 시작하냐 마냐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체 짝수의 개수는 마지막으로 0으로 끝나거나 마지막이 2로 끝나거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제? 그럼 마지막이 0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서는 뭐가 냐면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눴어? 3팩과 2팩으로 나눈 놈이 되겠고. 근데 만약에 마지막이 2로 끝난다. 그럼 마지막이 2로 끝난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숫자가 0, 1, 1, 1, 2, 3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게 전체 짝수 개수냐? 그러냐? 근데 봐. 그 중에 못 빼겠다고? 0으로 시작하는 짝수를 빼겠다고. 그럼 제일 앞이 0으로 시작을 하고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2로 끝나겠네. 무조건 처음에 0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2로 끝나겠네. 그럼 쟤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 3팩토리얼 나누는 거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더한 다음에 거기서 요 빼는 거, 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이건 참고 정도로만. 근데 막 뭐 중복되고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풀이들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많이 물어보는 문제. 자, 그래서 같은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얘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수열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네. 앞에 거 2개 더해서 다음 거 되고. 트리보나치라고 들어봤어? 앞에 거 3개 더해서 다음 거.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왜 갑자기 하냐면,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자. 한열아,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어? 대장한테? 그러니까 대장 오늘 어디 간다? 대장 오늘 못 해야 돼. 어? 대장? 왜? 왜? 대장 좀 늦을 수도 있다 했잖아. 맞아, 저번에 좀 늦을 수. 그 대장 진도 체험 가. 아, 그랬나? 기억 안 나.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노화죠, 노화. 나이가 이제 37이기 때문에 점점 이게 성장하고 이제 이 잘하는 방향에서 내가 볼 때 이제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젊음이 부럽습니다. 군대를 다시 가도 좋으니까 니네 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왜 남자들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최악의 꿈이라 그러잖아. 근데 나는 군대 뭐 다시 한번 가도 아니야. 근데 과거로 돌아가죠.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로 돌아가면 좀 더 좋으려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학생 때가 좋다라는 게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 걱정이 별로 없잖아. 성적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지금 니네가 17이지? 한 10년 후에 나의 10년 전 모습은 어쨌더나라는 걸 한번 돌아봐봐. 그러면은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한 20년 후에 니네랑 나랑 지금 20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20년 후에 보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7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번에 한 단 또는 2단 또는 3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건데, 단 적어도 한 번은 2단을 올라간다. 그러니까 2단을 적어도 한 번은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같이 앉아줘. 옆에 좀 같이 좀 앉자. 와, 앞에 앉아. 어차피 지금 한 2명 더 와야 되니까. 그래. 10분 정도 늦는다 하지 않았어?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졌어. 자, 문제 보도록 할게. 자, 7단의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번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 한 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2칸을 한 번 올라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 단짜리를 올라가는 횟수. 그러니까 한 단을 올라간다는 게 뭐야? 한 번에 계단 한 칸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2칸 올라간다는 얘기고,
얘는 한 번에 3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한 단, 두 단, 세 단을 올라가는 횟수를 A, B, C라 하면 내가 총 올라가는 단수는 이렇게 돼.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되는데 그게 뭐가 되시면 7이 되고 싶은 거야. 7계단을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한 번은 두 단을 올라간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냐? 자, 내가 계단을 7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밑에 내려갈 때 우리가 뭐 7칸을 내려가야 되는데 한 칸씩 내려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두 칸씩 내려갈 수도 있고 세 칸씩 내려갈 수 있는데 그 횟수를 A, B, C 회라고 얘기하면 총 횟수는 7번이 돼야 되고 그럼 약간 다소 노가다를 좀 해줘야 돼. 자, 들어봐.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노가다를 띄는 게 좋다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는 적어도 1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가 되겠지. 근데 얘가 0인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2면 4니까 얘는 3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3이 되면 얘는 1이 되고 근데 4번은 불가능한 것 같아.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 칸씩 5번을 가고 두 칸씩 한 번을 가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건 마치 뭘 나열하는 거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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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두 칸짜리 올라가는 걸 처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올라갈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6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하면 자, 전체 개수 6개, 6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 같은 게 5개니까 5팩으로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경우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자, 선생님, 그럼 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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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게 C가 0인 방법일 수도 돼. 근데 C가 1이면 또 더 훨씬 금방 간단해지지. 자, C가 1이잖아? 얘 적어도 1이거든? 그 이미 5칸은 갔어. 그럼 2칸 남게 돼. 얘를 한 칸 가고 얘를 2칸 가잖아? 그럼 끝나. 얘는 빵칸 가면 돼. 그럼 얘는 뭘 나열하는 거야? A, A, B, C를 나열하는 거고 얘는 B, B, C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 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그 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자, 얘를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한 번에 3칸 올라가는 건 좀 약간 드문 일인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 올라가면 사실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는 23번 문제 한번 야, 문제 한번 봐봐. 23번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다음과 같은 도로망에서 이 최단 경로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최단 경로. 자, P 지점과 Q 지점 중에 어느 한 지점만 지나는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 야, 최단 경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택시를 탔어. 그래서 B까지 가주세요 했거든? 근데 아저씨가 가다가 갑자기 이게 돌아가.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아저씨 지금 왜 뭐 하시는 거지? 왜 돌아가냐고 따져야 되지. 최단 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진행 방향이 오른쪽 위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위로만 가야 되지 왼쪽이나 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그제? 그래서 최단 거리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의 수를 지금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갑자기 이 문제가 여기 나온 이유. 자, 간단한 좀 쉬운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밑에 한번 적어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도로망이 있었어. 야, 니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인지 혹시 세보길래? 세봐. 몇 가지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인지 세봐. 이렇게 최단 거리로 노가다로 해봐. 이렇게 몇 가지 해야 되니? 6가지? 이렇게 1가지? 이렇게 2가지? 요렇게 3가지? 요렇게 4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5가지? 요렇게 6가지에서 6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맥락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깝깝해지겠죠? 그렇지 않겠냐? 잘 들어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행동 중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A라 하고 올라가는 행동을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4번 시행해야 되지? 오른쪽으로 4번. 그리고 이거 2번 시행해야 되지? 근데 그 순서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마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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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일렬로 나열하여 그 순서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 최단거리 경례수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대표적인 응용 문제로 나오게 되는 이유야. 이해되겠어? 예를 들어 한번 나열해볼까 얘를? 그럼 A, B, A, B, A, A다. 내가 뭐 이렇게 나열하면 그럼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 자,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가 다 나오겠지, 그지? 이해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과 2팩토리얼은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거?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5가지 방법이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길에 막 이상한 옵션이 붙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사다리 타기 하듯이 이러면 일반적인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 그 모양 자체가 완벽한 이런 창틀 모양이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선이 막 생겨. 이러면 방금 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5가지인데 얘를 노가다로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 근데 이 방법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왜냐면 실제 문제는 이런 게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잡한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 세 주는 게 좋아. 근데 하나하나 셀 때 그거를 만약에 서생에 노가다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경우의 수의 합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야 된다. 몇 개 안 남았어. 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밖에 안 되겠지. 잘 들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A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B가지면 여기 도달하는 방법의 수는 A 더하기 B가지냐? 왜냐면 이 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돼?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하나하나 구할 텐데 전체적인 진행 방향이 오른쪽 위다 보니까 왼쪽 숫자하고 아래쪽 숫자를 더해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라. 여기서 출발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자, 잘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돌아갈 수 없잖아.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럼 출발점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꼭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죄다 한 가지가 됩니까? 자, 이제부터 계산해볼게.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두 가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랑 더해서 두 가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겠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6가지. 이해돼? 왼쪽 거랑 밑에 걸 더하는 거지? 얘는 몇 가지? 4가지. 얘 몇 가지? 10가지. 얘 몇 가지? 5가지. 얘는 몇 가지? 15가지. 그래서 15가지 경우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풀이가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나올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풀어. 이걸로 푸는 것보다는. 자, 이게 최단 경로를 가는 방법의 수야.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한 2개 남았나? 2-3개 남았을 텐데 많이 남았다. 3개 남았고. 자, 내가 중학생을 가리킨 지가 10년이 넘어서. 자, 중학교 때 이걸 해? 아, 그래? 이거 이렇게 해? 아, 그래? 근데 내가 가르쳤던 고딩놈들은 왜 그걸 이해를 못했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집합을 배운 학년이 있고 안 배운 학년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니네는 배운 학년. 오케이. 가겠습니다.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수련을 하는 건 안 배웠잖아, 그지? 몇 팩 이건 안 했잖아, 그지? 자, 이제 갈게.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P 지점과 Q 지점 중에 한 지점만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인데 그 중에 Q를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조사할 거야. 잘 들어. 듣기만 잘 쉬워. 야,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눠주면 되니?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생각해봐. 2번에 한 번이잖아. 2번에 한 번이잖아. A, B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럼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에 세 번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빼야죠. 뭘 빼야 돼? Q를 지나는 걸 빼야지. 그럼 Q를 지나서 가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자, 보자. 요거 하나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가는 방법은 3팩에 2팩, 1팩이야? 1팩은 그냥 의미상 적은 거야. 원래 적을 필요 없지. 숫자가 1이니까 적을 필요 없지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자, 3번에 2번이니까 그럼 5팩에 3팩, 2팩이죠. 자, 요게 바로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야.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 P에서 B로 가는데 중간에 Q를 경유하는 방법을 빼버려서 곱해주면 되겠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출발해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P가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뒤에 걸 먼저 계산해 보자고. 3번에 2번이네. Q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자,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눈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A에서 Q로 가는 방법. 자, A에서 Q로 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네 번에 두 번. 그럼 얘는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 P를 경유하는 방법을 빼버리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빼버리자. 이렇게 가는 방법을 빼버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3팩토리얼을 자, 2팩토리얼과 1팩토리얼 나누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을 자, 2팩토리얼과 1팩토리얼 나눈 자, 이걸 빼서 나중에 곱해준 다음에 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면 좀 복잡한 케이스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해를. 그죠? 이해.